자, 여기는 제네시스 브랜드 스포츠 세단 G70 시승회장입니다. 대단히 많은 G70이 주차되어 있고요. 지금 속속 기자들이 차를 몰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곧 차에 올라서 차량을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천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서스펜션은 벌써 떨어지는 순간 턱 소리가 나는 게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 수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볍지 않고 적절합니다. 과속 방지턱 넘고 있는데요. 아주 smooth하게 넘습니다. 아주 스무스합니다. 확실히 스팅어보다 몸놀림이 뭐랄까요, 조금 더 유연한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스팅어보다 힐베이스가 70mm 정도 짧습니다. 그래서 뒷공간은 조금 부족한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뒷공간은 좀 좁다고 합니다. 레그룸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특히 발을 놓는 부분이 발이 좀 더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휠베이스가 짧아지면서 차량의 그동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민첩하고 잽싸집니다. 휠베이스가 짧아지면. 그리고 휠베이스가 짧아지면 또 중량도 조금 줄일 수 있어서 가속도 가속 성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 차는 스팅어보다 제로백이 0.2초 빨라서 100km, 시속 100km 내는데 4.7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차선 이탈 방지 장치가 작동을 하는군요. 차선을 깜빡이를 켜지 않고 넣으면 운전대가 좀 떨립니다. 그 장치를 소리 없이 운전대만 떨리는 겁니까? 예, 뭐 이렇게 큰 소리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0rpm 아래에서는 특별하게 토크가 과도하게 나온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승용차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차가 후방에서 오는데 제가 깜빡이를 켰더니 차 오는데 왜 그러느냐, 하지 마라, 뭐 이런 신호를 보내주네요. 차가 제가 최고가 큰 편은 아닌데 허리 부분을 볼스트가 꽉 쥐어주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트 모드에 놓으면 볼스트가 조금 더 쥐어준다고 하는데 맞군요. 볼스트가 더 몸을 꽉 쥐어줍니다. 아마 모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표가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컴포트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볼스트가 쑥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볼스트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요게 옆으로 펼쳐지고 지금 스포트 모드에서는 볼스트가 조금 몸을 쥐어줍니다. 예, 좁아지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에서는 볼스트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몸을 조금 자유롭게 해줍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면 롤링이라든지 피칭이 좀 심해지니까 볼스트로 몸을 좀 더 단단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꽤 빠른 속도까지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크게 속도를 낸다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현대차의 3.3L 마이터보 엔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춘 엔진인 것 같습니다. 오마이갓,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아니, 두 분은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620m. 참 더맨드면 벌써부터 더맨드면 표를 내면 이거 운전 좀 신경 쓰십시오. 운전 신경을 쓰는데요. 길 좀 봐주십시오. 자, 유턴. 네, 좀 그렇게. 자, 유턴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차가 돌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되거든요. 이 차가 사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사륜구동은 앞바퀴에도 드라이브 샤프트가 있고 그래서 조인트도 있고 해서
구륜구동보다 훨씬 좀 반경은 좀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좁았는데도 이렇게 회전이 한 번에 되는군요. 아주 남성적인 소리가 납니다. 소리는 스팅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대 사이즈도 이렇게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기에 굉장히 적당한 것 같습니다. 풍절음이 좀 들어오네요. 의외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나요? 뒷문 열려 있는데요. 뒷문 지금 안 열린 것 같은데요. 뒷문 열렸나요? 풍절음이 이 정도 속도에서 풍절음은 좀 거슬립니다. 예, 지금 밖에 바람이 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 박 팀장님 풍절음 들리지 않습니까? 풍절음이 조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속도에서는 풍절음이 덜 들리네요. 예. 요즘 차들 90km에서 풍절음 들리는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는 90인데도 풍절음이 들어옵니다. 고속 주행 안정성은 현대차가 제네시스 브랜드가 신경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고속에서 차선 바꾸는 능력도 꽤 좋습니다. 아주 고속에서 차선을 바꿔도 차가 휘청이거나 힘들어하거나 흐느적대거나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자, 스포츠 모드로 지금까지 달렸는데 그러면 컴포트 모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확실히 다르군요. 확실히 노면에서 전달되어 오는 바닥거림이 줄어들고요. 볼스트도 허리에서 조금 해제돼서 좀 약간 편안해지고요. 핸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이 좀 편합니다. 스포츠 아까는 모드에서 네. 컴포트 모드로 바꾸게 되면 네. 서스펜션이 강도도 되나요? 감쇄력도 좀 이렇게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단단해지고 탄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다다다다닥 하는 느낌이 많은 거죠.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뭐 흡수하지 않고 그냥 운전대 쉽게 말하면 흡수하지 않고 가장되게 말하면 전달해 주는 거니까요. 엉덩이든 어디든. 그런데 컴포트 모드에 놓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쇼크 업소버가 이렇게 감쇄해 줍니다. 줄여 줍니다. 말 그대로 컴포트해지는 것이죠. 3.3 터보는 엔진 힘은 참 말하기 힘들 정도로 좋습니다. 370마력의 토크가 50이나 되니까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데도 이게 아주 안정감이 있습니다. 차가. 예, 그 아까 알버트 비어만 부사장이 G70 스포츠는 충분히 펀트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차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팅어보다도 훨씬 날카롭고 매끄러운 코너링 감각이 있고요. 또 거동도 좀 더 민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스팅어는 조금 더 점잖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점잖으면서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은 분은 제 생각에는 스팅어가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나는 민첩하고 날렵하고 좀 더 감각적인 코너링, 핸들링 성능을 원한다 하시는 분은 G70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처럼 쏘는 게 이 차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차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일 쐈죠. 스팅어가. 근데 이 차가 0.2초를 단축하면서 제로백이 4.7초가 되면서 이 차가 더 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쏘는 게 빠른 속도만 알 텐데요. 박 팀장님 말씀처럼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훨씬 이 차가 더 쏘는 것 같고요. 모양은 스팅어가 훨씬 좀 더 날씬하고 이렇게 감각적으로 생겼는데 차의 어떤 거동은 G70이 훨씬 더
감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스팔트가 나옵니다. 예, 핸들을 뭐 꽉 쥐고 있지 않아도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은 특별하게 차가 차선을 벗어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쏟아지지 않고 다이브 되는 느낌 없이 잘 잡힙니다. 그만큼 제동이 잘 되고 또 제동 때 차가 흐트러지지 않는 건 아주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는 담력이라고 그러죠. 밟는 힘만큼 제동이 착착 잘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브렘보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지만은 앞바퀴와 뒷바퀴 3.3 터보 모델의 브레이크 디스크가 굉장히 지름이 큽니다. 차의 성능을 평가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엔진은 보닛을 열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타이어를 가장 먼저 봅니다. 타이어의 어떤 폭이 얼마인지, 편평률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름, 림의 지름, 휠의 지름을 봅니다. 19인치인지 20인치인지. 하게 하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코너링 참 좋네요. 롤링이 거의 없습니다. 코너링이 거의 기술 달리는 느낌. 예, 그런 느낌 들고 아주 예리합니다. 코너링이 아주 예리하고 핸들을 조금만 돌려도 착착 돌아갑니다. 또 스팅어와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스팅어는 조금 더 점잖았는데요. 이 차는 운전대를 돌리는 순간 즉각적으로 차체가 좌우로 거동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져 가는데요. 에코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차를 몰면서 에코모드로 달리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으실 텐데요. 에코모드를 선택하면 계기판 양쪽 타코미터와 스피도미터 서클 원통 옆에 초록색 불이 표시가 됩니다. 아주 이쁘네요. G70 인테리어는 굉장히 운전자 친화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터치 스크린 형태의 모니터 거기서 터치를 통해서 송풍량을 조절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고 했는데 제네시스 G70은 온도 조절을 앞만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선은 앞을 보고 손을 돌리고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 찬바람이 얼굴을 때릴 것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간 걸 알 수 있겠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면 온도가 올라간 걸 우리가 몸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 센터 페시아 부분도 항공기 콕핏처럼 운전자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운전자 중심의 차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스티어링 휠에 감겨진 이 가죽도 재질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 같고요. 그리고 딱딱하지 않습니다. 아주 촉감이 좋고 부드럽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온도 조절하는 그 다이얼과 풍량의 세기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막 흔들어 보더니 흔들린다 뭐 이런 것도 말씀도 하던데 특별히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데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탁탁 한 번씩 스텝이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또 그게 안 떨어지고 뭐 어물렁 이렇게 전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전환할 때 전환될 때의 느낌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자질이라는 게 신경 많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고급 차와 프리미엄 차와 양산 일반 그 차의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고급 차와 일반 그냥 차를 구별하는 게 되는 거죠. 운전 중에 흘깃흘깃 인테리어를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도어 패널 부위는 이렇게 퀼팅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마름모도 좀 크지 않게 나름대로 멋을 부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산
MB사의 고성능 브랜드죠. 그런 차의 도 팬들만큼 이쁘다 이런 평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운전대와 이런 도어 패널 그리고 이런 센터페시아 바느질이 아주 잘 돼 있다. 이제야 현대차가 바느질을 좀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현대차가 옛날부터 바느질 이런 건 잘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네시스 브랜드가 조금 고급 차종임을 이렇게 표방하고 있다면 계기판부터 좀 더 고급스럽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의 시선이 닿는 부분이 고급스러워야 제가 타는 차가 고급스럽고 제가 나름대로 좀 자존심, 고향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운전자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은 센터페시아 부분하고 계기판일 것입니다. 더 말을 하지 않고 저는 제네시스 브랜드가 벤츠 C 클래스나 E 클래스의 계기판을 좀 참고하셔서 돈이 좀 들더라도 벤츠 C, E 클래스의 계기판, 타코미터, 스피도미터를 좀 참고하시면 훨씬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그 디스플레이 부분은 참 깔끔하고 시인성도 높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네시스 G70을 타고 중간 기착지인 포천 카페 숨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70 엔진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닛 후드를 이렇게 한 손으로 쉽게 여닫는데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쇼브가 2개 받치고 있고 아마 힘도 조금 덜어 줄 텐데요. 어떤 분이 그러기를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인데 보닛을 알루미늄으로 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가볍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볍게 보닛을 들고 내리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리얼 알루미늄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의 엔진룸 대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흔히들 육각형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이렇게 육각형이라고 하시는데요. 차체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큰 스트르파가 여기 2개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벗겨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데요. 제가 억지로 제꼈습니다. 스트랩바가 또 양쪽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쪽 면 이렇게 강하게 마른 목골로 스트랩바가 차체를 딱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큰 엔진도 버틸 수 있는 차체 강성을 갖다가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분들에 따르면 무게 중심을 안쪽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이 V6 엔진인데 굉장히 큰데요. 나름대로 최대한 안으로 배치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론트 미드십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분들 말씀대로라면 넣을 수 있는 한계까지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2.0L 터보 엔진의 경우에는 조금 더 들어가 있듯이 보입니다. 엔진도 좀 작고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공간이 좀 있는데요. 그런 점이 3.3 터보 엔진과 2.0 터보 엔진의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이 갈수록 진화하는데요. 나름대로 이런 플라스틱 부품들의 성형 상태라든지 이런 그 나사들도 큰 차이는 없고 뭐 AMG나 BMW M 같이 고급스러운 나사를 쓰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고급 제품으로 진화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눈에 띕니다. 전에 스팅어
엔진룸을 볼 때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진 커브 디자인은 조금 뭐랄까 좀 더 유려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엔진룸은 그만 살펴보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70의 경쟁차가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BMW 3 시리즈, 아우디 A4 정도라고 현대차 측은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차량보다 제네시스 G70의 차고가 낮습니다. 그리고 또 차폭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이드 앤 로 전형적인 스포티 세단, 스포츠 세단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트의 무게중심도,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차체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탈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문을 닫아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시트가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가고요. 문을 열면 시트에 앉기 쉽게 이지 액세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시트가 낮은 것으로 인한 다리의 불편함, 타고 오르내림의 불편함을 갖다가 많이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시트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어떤 장치인지 어떤 기능인지를 알 수 있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도 오른팔이 꽤 편하게 이렇게 오른팔을 꽤 편하게 놓을 수 있고요. 기어 노브 디자인도 나름대로 세련된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가 조금 전에 점점 진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버튼의 느낌들을 작동의 느낌들을 보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다만 조금 더 묵직하게 움직이고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그 송풍량을 조절하는 버튼도 뭐 다른 분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게 고급차를 가늠하는 정말 고급차다 아니냐를 가늠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부품 업체들과 현대차 제네시스 측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토의를 거치고 개발을 해서 부품질, 특히 우리 운전자의 손에 닿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점점 진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느낌들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수려하게 디자인은 유려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가 뜻이 창세기 뭐 이런 뜻인데 출발을 하고 점점 진화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차들이, 현대기아 차들이 이렇게 다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룸미러를 장착하고 나오고, 또 이 하이패스 기능의 룸미러를 뭐라 그럴까요? 그 특별히 좋다고 이렇게 옵션으로 뭐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요. 저는 실내 디자인 중에 이 하이패스 룸미러가 실내 디자인의 많은 부분을 까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볼보 같은 차량을 한번 보시면 아주 유리하게 유리만으로 이렇게 참 이쁘게 해 두었습니다. 하이패스 기능이 편리하긴 하지만 이제 선택이 될 텐데요. 하이패스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뭐 이게 좋겠습니다만, 그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리한 유리만으로 살짝 된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의 룸밀러도 옵션으로 좀 제공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실내등을 켜는 스위치인데요.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답답합니다. 누를 때 착각한다든지 아주 좀 이렇게 크리스피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없고, 좀 뭐 어둡고 칙칙하고 조금 답답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감성 품질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의 감성, 운전자의 감성을 좀 이렇게 높여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고급 옵션 차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는 스웨이드 재질의 어떤 천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색상도 조금 촌스러운 편인데 쥐색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 운전대가 베이지색으로 된 그런 차량도 있는데요. 그 차를 한번 저는 꼭 좀 타보고 싶습니다. 벤틀리나 아주 최고급 차량처럼 굉장히 귀티가 나고 멋진 색깔을 뽑아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형태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누르는 디자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위에서 눌러도 이렇게 뭐 되고요. 앞에서 뒤로 눌러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륨을 켜고 튜닝을 하는 이런 느낌들, 이런 감성들은 조금 더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참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잘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70 뒷좌석에 앉아봤습니다. 저는 키가 좀 작아서 매번 시승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그런데다가 저는 시트 포지션을 굉장히 많이 땡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많이 남지만은 키 큰 분들은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뭐 제에 맞추시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사실은 좁고요.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 발이 의자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다. 좀 편하게 하려면 발이 앞좌석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 키가 크신 분들은 의자를 좀 더 뒤로 뺄 텐데요. 그러면 제 구두가 의자 밑으로 쑥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제가 뒷좌석에 안 탈 건데 왜 이렇게 뒷시트가 좁다고 이런 지적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도 이건 괜찮은데 발이 앞시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헤드레스트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 딱 맞게 머리도 아주 편안합니다. 편안하고요. 암레스트도 있고요. 앞에 부분처럼 똑같이 이렇게 여기에 크롬 도금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뭐 장치는 없네요. 어떻게 보면 앞좌석 편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송풍구의 뒤에 USB 포트 12 전원을 갖다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 같은 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눕히고 뒤로 오고 앞으로 가는 장치도 오른쪽 좌석 왼쪽에 있고요. 이 라이트를 켜고 끄는 버튼의 디자인은 나름대로 참 이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이런 누르는 느낌은 좀 뭔가 크리스피하지 않다, 아주 좀 이렇게 쌈박하지 않다, 뭔가 좋은 기분을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헤드룸도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제 주먹이 통상 뭐 이렇게 뭐 하는데 제 주먹이 이렇게 구겨질 정도니까 거의 뭐 한 3-4cm가 남나요? 제 머리 위에서? 그러면 뭐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유려하게 제비꽁지처럼 루프를, 천장을 뒤로 쫙 이렇게 패스트백은 아니지만 유려하게 뽑으려면 뭐 이건 또 희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루프 재질은 굉장히 좋고 또 손으로 눌러보니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뭐 꿍 해서 머리가 이렇게 닿더라도 전혀 아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핸들처럼, 운전대처럼 아주 푹신푹신 부드럽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트렁크 공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중형차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컴팩트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골프백 2개 정도 들어갈까요? 골프백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가냐가 중요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백 2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요. 제 가방 하나가 세게 하나 들어갔는데 특별하게 뭐 크게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의 폭도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서 고장이 나서 차를 도로에 세울 때 안전 삼각대가 필요한데 트렁크에 이렇게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차인데 이 손으로 당겨서 트렁크를 닫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그냥 전동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천천히 다니면 안 닫히지만 이렇게 하면 닫힙니다. 뒷모습이 3.3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 다른 트림보다 예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듀얼 머플러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메쉬 타입의 디퓨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기가 나가는 구멍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을 팬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곡면으로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불룩하죠. 그러니까 다른 승용차와 달리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앞바퀴하고 뒷바퀴하고 이 폭이 같은데 이 윗면을 갖다가 좁게 하면서 이게 볼륨감을 살렸습니다. 나름대로 참 잘 빠진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캐릭터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라인을 캐릭터 라인이라고 하는데 캐릭터 라인도 이런 곡선들이 굉장히 유리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이런 걸 이만큼 부드럽게 얼마만큼 부드럽게 뽑아내느냐가 또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메라를 비추시고 계신데 이게 제네시스 G70의 앞모습인데요. 가장 특징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 대형 라지에이터 그릴입니다. 이건 뭐 몇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육각형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제네시스 G80 스포츠부터 이런 디자인을 썼습니다. 나름대로 꽤 유려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메쉬 타입의 그릴인데 이 크롬 도금의 두께도 굉장히 두텁고 또 자세히 보시면 나름대로 또 조형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마리 한 마리 새 같습니다. 느낌이 스텔스 전투기 같기도 하고 한 마리 한 마리 새가 날아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조금 뭐 지적질을 굳이 한다면 이런 것까지 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어보면 거슬립니다. 뭐라 그럴까, 이 부분도 사실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예. 이런 게 없이 정말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크롬 도금을 한 플라스틱인데요.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이런 그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가 플라스틱 뭐 조립 자동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립할 때 이런 거친 부분을 깎아내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요것 또한 이걸 만드는 부품 회사와 협력을 좀 해서 이 또한 없어져야 정말 고급스러운 차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제네시스 G70 간단한 시승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재미있는 차를 섭외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준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